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8월 8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밖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차이나 피플들은 팔자를 좋아하지요. 샹하이 같은 데 가면 이 괜찮은 호텔들에 보면은 888 빠빠빠 이래가지고 이제 8을 중국어로는 이제 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8 숫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뭐 행운이 깃든다 그러고 이제 그런데 우리도 오늘 8월 8일 월요일 날 이제 조금 있으면 더위도 물러갈 거고 힘찬 이 한 주간의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전회에서 스위프트 GPI에 대한 7가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실제로 이 7가지는 내부적으로 볼 것 같으면 큰 테두리에서는 3가지 정도로 분류해가지고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쉽게 콘트랙트도 대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뉴얼 다운로드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UETR이 무엇이냐, DTC, 그러니까 캐시 다이렉트 트랜스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 3가지 큰 덩어리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볼 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고 잘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에 대해서 요점을 좀 정리해 두고 그 전체적으로 볼 때 주의할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오토매틱이죠. 오토매틱에는 오토매틱, 세미 오토매틱이 2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세미 오토매틱 반자동 방식도 뱅코피샤가 거의 매뉴얼로 하니까 오토매틱의 범위함에 넣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이 이 오토매틱 트랜스퍼 되는 것도 세미 오토매틱이나 뭐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그 뒤에 이제 오토매틱 with UETR 코드 붙는 거하고 안 붙는 거하고 차이점, 그 자체도 더욱더 정밀하게 샌드에 대한 트래킹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준다 안 준다, 이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콘트랙트를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미 오토매틱이나 오토매틱으로 이제 크레딧을 받을 경우에 주의할 점이 샌더 쪽에서 먼저 너희 뱅크가 이것을 받기로 확정해 줬느냐 하는 레터를 돌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뱅크 컨포메이션 레터라든지 뱅크 컴포트 레터를 달라고 합니다. 그럼 어차피 오토매틱이나 세미 오토매틱은 리시빙 뱅크가 운을 해야 되니까 설명을 하고 샌더가 이러한 것을 보낼 수 있는 캐퍼빌리티,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해주면 은행에서 해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보내준다. 그러면 오토매틱 프로바이드는 내 서버 어카운트를 너의 메인 어카운트 밑에 달아달라.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건 캐시가 아니고 크레딧으로 오기 때문에 이것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계약서 상에 얼마 포션으로 쉐어링하는가를 계약을 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들어있는 수수료 같은 것도 어떻게 있는지 계약을 하는데 보통 포션의 쉐어링을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왕왕 보면은 너 그거 뭐 예를 들어가 50%를 어떻게 보내냐 묻고 막 이런 샌더들이 있잖아요. 그 샌더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메인 어카운트에다가 서버 어카운트를 달아가지고 쉐어링할 포션을 서버 어카운트에 넣어 놓으면은 샌더가 다 알아서 합니다. 은행하고. 그러니까 너 이거 받았으면은 또 나머지
나한테 보낼 포션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샌더라든지 콘트랙트 상에 그런 글귀가 있다면 시정을 시켜야 돼요. 야, 너 서버 컨트롤 넣어놓을 테니까 너 이거 너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쉐어링하는 거죠. 그런데 어카운트를 만들 때는 항상 어카운트에 홀더가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샌더가 여러분이 있는 서울이나 한국의 어느 지방에 은행으로 와서 사인을 할 수도 있고, 또 샌더가 두바이에 있다면 두바이에 있는 여러분의 은행의 지점에서 시그네이처 카드를 사인해가지고 시그네이처 카드가 본점으로 온다. 이러한 이제 형태를 취할 수가 있고, 또 지점이었으면은 한국에 있는 은행하고 RMA 그 거래가 있는 곳이죠. RMA 관계가 있는 은행에다 위탁 시그네처 카드를 또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BCL을 요구하는 샌더가 서버 카운트를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려면 여러분들이 제동을 걸고 이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왜 서버 카운트를 너가 내한테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래서 BCL을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서버 카운트를 난 레지던스죠. 샌더는 한국인이 아니니까 난 레지던스 카운트를 서버로 달아주고, 그 다음에 시그니처 카드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나면은 이제 이것이 진행되고 움직이면 여러분들은 요 한 가지를 이제 끝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것은 스위프트 GPI MT 103 202 커브 매뉴얼 다운로드죠. 그 뒤에 with UETR 코드에는 또 이제 별도로 더 정밀하게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쉽습니다. 그러면은 MT103은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샌더가 리시버한테 그냥 원웨이로 오는 겁니다.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103, 202는 한번 중개은행을 만드는 겁니다. 양쪽 샌더 은행이나 리시버 은행이. 그래서 202 자체가 중개은행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리시빙 은행으로 가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리시버의 코레스펀딩 뱅크에서 리시빙 뱅크로 갈 때는 MT910, MT910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레딧의 움직임을 주는 거죠. 캐시가 아니죠. 매뉴얼 다운로드는. 왜? 그렇게 오고 난 뒤에 방크 오피셔가 이제 910으로 왔는 그 스위프트 안에서 스위프트 GPI에서 모든 것을 체크해가지고 스크린에서 이제 다운로드를 해내야 되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전에 여러분이 매뉴얼 다운로드는 반드시 한국은행이나 GPI를 하는 은행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4대 은행하고 그 은행에서 많이 합니다. 그 은행에 가가지고 이런 사항을 설명하고 은행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 10,000원의 크레딧이 오는데 여러분 어카운트에 100원밖에 없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죠. 보통 한 20% 정도는 이상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은행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모자라면 적금도 들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고 중요한 것은 보내주는 샌더의 능력이죠. 은행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리시빙 어카운트를 세워두고 그렇고 난 뒤에 이제 은행에서는 코레스펀딩 뱅크를 만들고 코리든 뱅크에서는 샌더 뱅크의 코리든 뱅크 오는 것을 받아가지고 910을 받아가지고 매뉴얼 다운로드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크레딧을 캐시화 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절차를 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 아십시오. 그럼 알고 보면 이게 결국 MT103예요. MT103에서 GPI, 글로벌 페이먼트 이노베이션, 이 세 가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또 GPI는 뭐냐? 오틀에 출발했던 MPP, New Payment Platform.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로컬에서 빠르게 되는 것을 또다시 이제 아시아 지역의 중국이나 태국이나 싱가포르 하면 또 빨라지고 이래서 이제 이 GPI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역할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해가 되셨으니까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이렉트 캐시 트랜스퍼는 뭐냐? 요건 좀 특별한 것이죠. 다이렉트 캐시 트랜스퍼는 주로 골드 볼리언 그러니까 AU 거래에 쓰여지고 일종의 또
아주 그 기금속 거래라든지 특정한 어떠한 그 중요한 거래 시에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 우리 이것이 움직이면은 현금화를 바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다이렉트 캐시 트랜스퍼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골드 벌리언에 대해 가지고 바이어가 리얼 셀러한테 이제 지불할 돈이 좀 모자라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금융 파트너를 정합니다. 정해가지고 그 금융 파트너한테 이 리얼 셀러의 인보이스를 다 주고, 그 다음에 이 인보이스에 근거해서 돈이 정리가 될 때까지 골드 벌리언의 그 움직임에 대한 브록을 시키고, 이렇게 다 전부 다 그 금융 파트너가 안심하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든 권한, 인파워 어소리티를 주는 거죠. 그 풀 본드 파워를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의 금융 파트너가 스위스에 있다, 지리에 있다. 그러면 지리에 있는 금융 파트너가 여러분의 인보스하고 여러분의 풀 본드 파워를 가지고 현금을 마련해 가지고 바로 여러분의 계좌에 대해 디지털 해줍니다. 다이렉트 캐시 트랜스퍼를 바로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바로 받자 말자, 또 여러분은 리얼 셀러한테, 골드 빌리언의 셀러한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DCT로 바로 전달해 주죠. 그래 주면 얘네 가지고 동시 패턴 상으로 이런 것이 일어나고, 다만 여러분의 지리에 있는 금융 파트너는 돈을 보낼 때 자기가 이제 그런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들었는 뭐 수수료 이런 건 제하고 보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올 통장에다 여러분이 남겨둬야지 또 여러분의 골드 벌리언 셀러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은 흔히 하는 뭐 TT라든지 DH라든지 SBS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캐시로 바로 움직이는 것인데, 하나 특징이 여러분들이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금융 파트너가 해외에서 자금을 조성할 수 있으면은 이 DCT 방법을 쓴다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에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매뉴얼 다운로드, 그 다음에 오토매틱, 그 다음 DCT, 다이렉트 캐시 트랜스퍼, DCT, 이 세 가지만 머릿속에 가만히 넣어 두시면은 나머지는 UETR이라든지 나머지 오토매틱, 세미 오토매틱 붙는 그 분류된 것은 하나의 거기에 종속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UETR 여러분이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Unique End-to-End Transaction Reference, 그러니까 이 돈의 움직임의 거래에 대해 가지고 모든 추적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UETR 시스템. 또 앞으로도 더 좋은 것이 이제 개발이 되겠죠. 여러분 이제 그걸 좀 아시고, 여기에 GPI에 스위트 GPI에 속하기도 하고 속하지 않는 MT104 GPI, MT104 GPI 직불 체제다. 요건 여러분들이 전번에 제가 설명대로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매뉴얼 다운로드, 오토매틱, 그 다음에 DCT,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갖고 계시면은 이 다양한 형태로서 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SBLC의 바이앤셀에 대해서 좀 실물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찬 한 주가 출발되기를 바라겠습니다.